뭐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 센 C단계 내가 체크해준 문제 있지? 그 정도면 여러분 내신 대비 문제집의 최다 빈출 난이도입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 반영하면 최다 빈출 난이도예요. 알았죠? 그거 치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다 오답이라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최다 오답 학교 근처에도 안 나왔잖아요. 맞지? 근데 학교 시험에는 최다 오답에 준하는 문제 나오고요. 최다 빈출에 해당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센 C단계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물론 그 최다 빈출이라고 내가 비교를 했지만 그거에 준하는 문제가 몇 개 나오냐가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학교마다 그거의 개수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중학교 때처럼 뭐 좀 쉬운 문제만 푼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물론 최다 빈출보다 난이도가 높죠. 근데 지금 공부하라는 수준이 그냥 그 정도까지만. 내가 너희한테 최다 오답을 지금 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야. 알았죠? 애초에 지금 그 정도까지 실력이 안 되기도 하고. 항등식 이야기할게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을 이 등호를 기준으로 만들어 엮은 이제 식이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이라고 뭐 그냥 할게요. 아니다. x의 값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 특정 지어주는 거니까 문자의라고 하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비되는 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뭔데? 문자에 적당한 값이 들어가서 참을 만들도록 하는 또는 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었던 방정식은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 것,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었죠. 근데 항등식에는 다른 말로 해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아예 같습니다. 뭐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기준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뭘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지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x에 관한 항등식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쓰면 되겠네요. 어떤 x에 대하여도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런 게 이제 항등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전개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말해요. 항등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이거야말로 뭐다? 방정식이에요. 이게 방정식이죠. 이거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가 2일 때문에 되거든요. 1, 3, 5, 마이너스 1 이런 건 다 안 되잖아? 그쵸? 그런 말이 나서 이건 방정식,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찾는 거니까 항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성질을 다룰 때 결국은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같은 애가 있다면 이게 x에 관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멘트가 있다면 그 결론으로서 x제곱에 대한 계수가 같고 x에 대한 계수가 같으며 상수가 같아야만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헌데 만약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다면 얘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여긴 뭔가 있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0이라는 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는 것을 우리가 0이라고 쓴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a와 b랑 c가 싹 다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표현으로 항등식을 유도한다면 마찬가지로 x가 아무것도 없도록 y도 아무것도 없도록 상수도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a와 b와 c가 싹 다 0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좌변과 우변을 그 기준이 되는 문자를 문자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기본적인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개수를 비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어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그냥 개수끼리 비교하면 돼 라고 하는 개수 비교법을 일반적으로 따지는데 개수 비교법을 기본적으로 따지는데 때때로 개수 비교가 좀 불편할 때 우리가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해낸다 라는 방법으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개수 비교가 좀 귀찮을 때, 개수 비교가 번거로울 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비교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수 비교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수치 대입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 개수의 합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개수의 합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개수의 합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ax 더하기 b에 5제곱, 10제곱이랄까요? 그럼 얘를 내가 a10의 x 10제곱 더하기 a9의 x 9제곱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0 이런 식으로 전개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a0, a1, a10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죠? 연희야? 이게 어떻게 구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일컫고요. 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려는데 지금 여기는 x가 없잖아. 그치?
맞아요. 여기는 x가 있는데 얘는 x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 우리가 뭔 생각을 한다고?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개수만 나왔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의 10제곱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1을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다. x에 1을 대입한 이유는 여기 있는 곱해지는 x에 대해서 없애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a0-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10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초은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여기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3 이렇게 교대로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만 있으면 좀 편한데 당연히 그럴 리 없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바탕으로 a0 더하기 a2 더하기 a10을 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건 어떻게 구한다? 1번과 2번을 더하고 나누기 2항값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쵸? 왜냐면 둘 더하면 2a0, 2a2, 2a10인데 나누기 2를 했을 땐 a0, a2, a10이 나오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짝수차항 개수의 합이라고 일컫고요. 그럼 짝수차항 개수의 합이 있다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홀수차항 개수의 합도 있겠죠? A1, A3, A9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번에서 2번을 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홀수차항 개수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A0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A0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 A0 얘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우리가 상수항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공부 좀 모자라네요. 자, 6번. 그럼 A10은 어떻게 구할까요? A10 어떻게 구해요? 진영아. 얘 어떻게 구할까요? 얘. 어떻게 구해요? 진짜 A의 10제곱 직접 계산합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이걸 최고차항 개수라고 일컫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알았죠? 네, 직접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자, 여기 6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책에 안 적혀있는 사람은 적으시고요. 항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좀 다뤄보죠. (166번)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px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 원래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제에서는 풀기를 유도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돼서 4a 마이너스 b가 16이다 라는 게 되고요. 두 번째 x제곱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여전히 좌변은 0이고요. x제곱에 2 대입한 거 얘는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서 2a 마이너스 b가 4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게 6이고 b라는 게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x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이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p3은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5 곱하기 7 곱하기 p3이 81 마이너스 54 더하기 8이라서 35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문제풀이입니다. 원래 문제풀이에요. 원래 이 풀이를 유도한다는 거죠. 수치대입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치대입법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걔를 이제 차치하고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수비교법을 못 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쟤네 둘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인데 걔랑 px를 곱했을 때 그게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b거든? 근데 이 우변에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뭐가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야? 맞아요. 세제곱이랑 1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주면 돼요.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 개수가 x 4제곱이기 때문에 x로 시작하고요. 3차항이 없어야 돼서 이 둘 곱해서 나오는 2x 세제곱을 지우기 위해 마이너스 2. 끝났습니다. 이게 px예요. 그래서 p에다 3 대입하면 네, 1입니다. 개수비교법이 이제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수치대입법이고 아마 답 해설지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항식에 대한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좀 잘 인식하고 있다면 한 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예비고 1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거는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간단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잘 안 먹혀지지만 고등학교 거부터는 시합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스포츠라고 할게요. 스포츠예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어느 정도는 해요. 어느 정도는 하는 상태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좀 더 기록을 좋은 기록을 내냐라는 것, 즉 시간 경쟁이라는 게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은 여러분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도 말했지만 미리 하는 겁니다. 고민은 시험 전에 미리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걸 시험 내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 고민할 때 단순히 그냥 이해를 하는 것, 물론 이해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데? 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걔까지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걔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 내가 너 카트라이더 해봤니? 자동차 게임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없어요? 너 없냐고.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막 그 트랙이 있잖아? 그냥 단순히 이런 트랙이면은 그냥 뭐야? 그냥 성능 차이로 결정 나겠죠. 맞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맵이 어때? 그냥 이건 직선으로 표현할게요. 맵이 이런 식으로 막 꼬아내잖아. 맞지? 그래요? 근데 중간에 뭐도 있어? 지름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어? 지름길로 가는 거. 근데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놔? 아니잖아. 어떻게 만들어놔? 드리프트 해야 되고 막 그러지. 그러면 기록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힘들더라도 드리프트를 연습해야 되는 거 맞죠? 연습하라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기록이 단축되거든. 오케이?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는 물론 규칙이 간단하지. 그냥 앞에 누르면 앞으로 가고 옆에 누르면 옆으로 가고,
그거보다 규칙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힘든 건 알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이라고. 같은 시스템이에요. 누가 더 이렇게 가는 경로를 빨리 갈 연습을 하냐, 더 매끄럽게 가는 걸 연습했냐에 따라서 단축되는 애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평소에 연습하는 거야. 야, 맨날 이렇게 가다가 시합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돼? 당연히 안 되지. 시합 때는 더 손 떨려. 여기 100만 원 걸려 있다고 생각해봐. 손 떨려. 내 앞에 제가 치고 나가고 있다니까? 다른 애가 시험지를 넘기고 있어. 난 아직 첫 번째 장인데. 그러면 손 떨려. 쟤네가 앞서가는 것 같거든. 미리 하는 겁니다, 연습은. 알았죠? 여기까지만 잔소리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번 보도록 해보죠. 물론 지름길이 없는 맵이 있는 것처럼 지름길이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 잘 고민하기 바랍니다. 얘가 어떤 값이 항상 된대요.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얘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인식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곱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3k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왼쪽 오른쪽이 같다 했죠.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얘만 알지 않니? k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a는 k고요. b는 2k라고 돼 있죠. 끝.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좀 요런 풀이를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풀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항식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죠. 무조건. 맞아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다 네모를 써도 똑같은 거고요. y라고 써도 똑같은 거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x 대신에 x-2를 써도 항상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x-2의 10제곱 더하기 1은 a10의 x10제곱, a9의 x9제곱, a1의 x 더하기 a0. 내가 아는 형태가 등장했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즉 뭐예요? 짝수차항 개수의 합이에요. 그쵸? 짝수차항 개수의 합입니다. 짝수차항 개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x에다 뭐 대입하고 x에 1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나누기 2 하자고 했죠. 자, x에 1 대입합니다. 양변에 1 대입하면 여기는 뭐 나오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의 10제곱 더하기 1 나누기 2. 얘가 답인데 2분의 3의 10제곱 더하기 3. 근데 얘가 안 써있죠. 이렇게 써있을 뿐이에요. 뭐 답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네, 그냥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해줘도 괜찮습니다. 학교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3의 10제곱 정도까지는 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2의 10제곱 정도까지 써야 되나요? 네,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4자릿수 정도까지는 그냥 계산하는 걸 바라요. 알았죠? 근데 3의 10제곱은 4자릿수를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우라고 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3자릿수에서 4자릿수 사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계산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너무 커서 계산 안 해도 된다. 그 기준은 누가 잡나요? 딱히 잡는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을 겁니다. 근데 보통 4자릿수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괜찮아요.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거는 항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애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17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별 내용 아니죠.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1이라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x 빼기 3이래요. 이때 a 빼기 b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걸까? 고민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43, 숫자가 너무 큰가요? 243을 8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이래. 자, 이거 내면 어떻게 구해요? 내면 어떻게 구해? 뭐라고? 안 들렸어 그랬어. 그렇죠. 넘기고선 나누면 되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넘기고 나누면 돼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ax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x 빼기 8이 됩니다. 그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곱하기 qx래. 잠깐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할만한데? 야, 이거 얼마야? 불러봐. 불러봐, 이거. 뭐 와야 돼? x제곱. 맨 뒤 얼마야? 마이너스 2. 왜냐면 곱해서 마파야 되니까. 맞죠? 여기 왼쪽 좌변에 있는 거에 특이한 부분이 뭐예요? 네, 2차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항을 따져요. 얘랑 곱해서 4x제곱,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여기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나왔으니까 a라는 것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나오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1이라는 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나오는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9가 되며 문제에서 말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